양주 덕정과 수원을 잇는 GTX 신호선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남은 정차역 유치를 위해 동두천과 의왕, 안산과 시흥 등 4곳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등 2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에 들어갔고 해당 학교는 2주간 온라인 수업을 실시합니다. 의정부 미군 공여지 캠프 시어지에서 진행 중인 나리백시티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기여 부분을 시가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양주 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제주 융복합 혁신지원센터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GTX 신호선 건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 노선에 12개 정착역을 두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제 추가할 수 있는 정차역은 한 곳뿐인데 자기 지역의 GTX를 끌어오려는 지자체 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양주 덕정에서 수원을 잇는 GTX 신호선. 이 노선 건설을 맡을 민간 사업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기존 10개역 외에 왕십리역과 인덕원역 추가 신설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습니다. 총 12개 정차역을 두겠다는 겁니다. 앞서 국토부가 GTX-C 노선에 최대 13개역을 만들 수 있다고 한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정차역은 한 곳뿐입니다. 남은 정차역 한 곳을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 간 총석 없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의왕시와 안산시, 시흥시, 동두천시 간 4파전 구도입니다. 의왕시는 칼자루를 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꾸준한 협의를 이어온 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최근 의왕시를 찾아 의왕역 정차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토록 국토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비 2천억 원을 부담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던 안산시. 실시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안산시 연장이 가능하도록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시흥시는 안산시와 협고가는 모양새입니다. GTX-C 노선 금정역에서 일부 열차를 4호선 선로로 안산까지 연장하면 이를 다시 오이도까지 오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동두천시는 경제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양주 덕정에서 동두천역을 GTX로 이을 경우 기존 1호선 선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로를 새로 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노선 연장에 따른 사업비 530억 원을 시가 전액 부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 남은 정차역 한 곳의 향방은 국토부와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실시 협약 체결 전, 시기로 보면 올 연말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GTX-C 노선이 최종 결정되면 내년 상반기에 첫 섭을 떠 2026년쯤 개통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등 26명이 집단으로 코로나19에 감염돼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양주 A고등학교에서 학생 2명과 교사 1명이 확진돼 학생과 교직원 982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실시됐습니다. 검사 결과 교직원 1명과 학생 22명이 추가 확진돼 모두 26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된 학생과 교직원의 동선과 접촉자를 확인하는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해당 학교의 수업은 다음 달 2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가 방역 취약 업종에 대한 선제 검사를 실시합니다. 도는 최근 유흥시설과 학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늘고 있다며 관련 종사자에 대해 주 1회 선제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 감염 빈도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가검사 키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백신 접종 우선 대상자였던 고령자의 경우 확진자와 사망자가 크게 줄었다며 반드시 백신 접종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군 공여지 캠프 시어지에서 진행 중인 나리백시티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기여 부분을 시가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의회에 나왔습니다. 임호석 의정부시의회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정부 시의회 임호석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류 저장소로 사용됐던 곳이고 지금은 이 나리백시티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캠프시어즈 자녀 부지와 관련된 내용이 시의회에서 공론화됐습니다. 오염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상황 먼저 짚어볼까요? 정말 참담합니다. 2020년 4월에 국방부로부터 기준치 이하로 정화준공이 완료되어 승인이 난 곳에서 석유가 땅속에 고스란히 남아 불을 붙이면 활활 타오르는 장면을 방송에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통상 이번 오염 관련하여 전반적인 개항 조사 결과 기준치의 10배가 넘는다고들 하는데요. 사실 해당 부지는 언론에 의해 밝혀진 것처럼 오염물질이 유전처럼 흘러나오기 때문에 기준치의 10배가 아닌 그 이상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오염물질이 겨우 10m 깊이의 차수벽으로 막아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기름 오염으로 인해 현장 주변의 시민들도 기름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는 민원도 나오고 있으며 만일 오염물질이 차수벽을 넘었다면 시민에 대한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서도 신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정화 책임자가 민간 사업자로 바뀌는 바람에 배상 책임이 애매모호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는 우리 시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반환되거나 반환될 다른 공여지와도 관련이 있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철저히 조사해 볼 생각입니다. 예, 그렇군요. 민간 사업자가 정화 책임자가 된 것에 대한 걱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사업자 측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사업자가 좋은 의도로 사업을 제안한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의정부시로 100여 개의 기업관을 유치하고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세계 최초의 미래 직업 체험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5분 발언에서 공공사업 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심각한 토양 오염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5분 발언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국방부를 정화 책임자 및 배상 책임자로 할 수 있음에도 사업자 스스로의 판단으로 정화 책임자가 되어 정화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사업사가 오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그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만큼 오염 문제로 인해 공공사업에 대한 의무를 축소하거나 회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도 없애고 공공사업에 대한 관리도 더욱 철저히 하자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서 이 오염을 빌미로 사업자 측이 개발 계획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시는 지금까지 그런 요구는 없었다면서 기울한 입장이죠. 그럼에도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그런 견해이신 거죠? 아이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아이의 미래를 위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 오염이 어린이 고혈압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되는 시점인데 의정부 시민의 한 사람이자 아이 아빠로서 발암물질로 뒤덮인 땅에서 아이를 키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해당 부지의 그 주민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알아야 할 문제이며 함께 해결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시민을 위한 자리에 있는 만큼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의정부 시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만큼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호석 의정부시의회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주 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 융복합 혁신지원센터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양주시는 최근 제주 융복합 혁신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용역을 맡은 경기 대진테크노파크는 양주 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해서 섬유와 제조 융복합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시설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창업지원시설과 기업지원시설을 제조 융복합 혁신지원센터에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주시는 양주 테크노밸리에 입주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 융복합 혁신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 죽일 때 어떻게 도살하세요? 그냥 그만할 거니까 그만하자고요.
동물에 대한 인식이나 국민적 수준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제보도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근절을 위해서 연중 수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개식용 문제가 이게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비법적인 영역에 방치되고 있어가지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개식용 금지를 논의해서 입법화를 검토해야 되는 단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 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등유와 경유를 섞어 쓰거나 무자료 거래로 세금 탈루까지 일삼았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내 한 여행사에서 전세버스가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를 살펴보니 유류 저장시설과 주유기가 무단으로 설치됐습니다. 허가 없이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저장하고 사용하는 건 엄연한 불법. 심지어 제대로 된 석유도 아닙니다. 경유하고 등유하고 이렇게 같이 섞어서 기사님들이 버스에다가 직접 이렇게 주유를 한 거죠. 가짜 석유 사용은 환경 오염은 물론 차량 부품을 손상시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천만한 행동입니다. 한 주유소는 무자료 거래로 석유를 공급받아 6개월 정도 후에 폐업해버리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를 통해 3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고 세금 4억 7천만 원을 탈루했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여 10명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이들이 유통시킨 가짜 석유와 무자료로 거래한 불법 석유 제품은 총 351만 리터, 시가 46억 원 상당입니다.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5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가짜 석유 제품 불법 사용과 석유의 무자료 거래 행위는 차량의 안전사고는 물론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 오염을 일으켜 국민 안전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가 세수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등 그 폐해가 큰 범죄입니다. 도특사경은 적발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무자료 거래 사업자를 국세청에 통보해 탈루 세금이 추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경기슈TV 최창순입니다.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가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방문해 팔당호 주변 지역 경제활동과 기업 규제에 대한 대책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안기권 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수자원본부 담당자들을 만나 이 지역이 1990년도 특별대책지역 확정 이후 경제활동과 기업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지역 주민의 갈등과 경제활동 제약이 심각하다며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경기도의회 16명의 의원이 앞으로 6개월간 활동하게 되며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상생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이 물로 인해서 많은 이제 피해를 보고 계시고요. 이 피해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의회에서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경기도 특별위원회를 좀 만들어졌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쪽 지역의 주민분들의 삶의 질 개선과 기업의 어려운 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매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값 때문에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죠. 경실련은 지금 서울의 30평 아파트를 사려면 평균 연봉 기준으로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25년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르는 곳은 더 오르고 안 오르는 곳은 몇 년이 지나도 그대로라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부익부, 빈익빈. 7월 1일 오후 5시 채널 25번에서 거침없는 토론이 펼쳐집니다. 로컬을 그려가는 사람들 로그인,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